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코인 쓰나미가 오고 있죠. 하락을 하고 있죠. 이때가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할 시기고 가장 감사해야 하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나중에 폭등 나올 때 손가락 빨 수는 없잖아요. 그 사람들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 너무 싫습니다. 이제는 그죠? 미친 듯이 얘기하겠습니다. 하락할 때 여러분들은 기회입니다. 2017년도 20년도 장을 지켜볼 때 이 판때기에 이 투기판에 기업, 기관 돈을 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한 적이 없어요. 1년 정도 하락했으면 적당히 좀 상승 좀 나와야 되는데, 2년 정도 하락했으면 조금 그래도 좀 상승 나올 때 되지 않았나? 3년 됐는데 더 큰 하락 나오고,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,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는지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.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시드머니나 모아가지고 이왕 망한 거, 그래도 망하지 않을 이더리움이나 좀 사보자 해서 어떻게 해서 뭐 여기까지 끌고 온 것 같은데요. 일단은 그 2017년도 20년도의 그 기간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는 의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, 여러분들. 블랙록이 6월 달에 현물 ETF 한다고 입하고 털었는데 가격이 쌀 때 이야기를 했죠. 비트코인이 큰 상승이 나올 때 기관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. 그죠?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ETF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진 상태입니다. 그죠? 가격 상승이 없으니까. 나중 훗날에 그 작용은 하겠죠. 시너지 작용은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. 자, 이런 하락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 심플해져야 됩니다.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오히려 하락을 그냥 심플하게 받아들인다. 즉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하락하는 흐름에 나는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인가.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분할 매수입니다. 자, 28,000에서 샀고 25,000에서 또 샀어. 근데 밑으로 더 빠질 것을 생각해서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. 그죠? 25,000이든 2만불이든 10% 20%의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. 그 구간을 견딜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상승장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. 아시겠죠? 별거 아닌 이 움직임에 너무 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또 심플하게 생각할 게 무엇이냐. 4년 주기로 비트코인이 상승했죠. 고점을 갱신 계속했습니다. 이거는 차트에 나와 있고 항상 그렇게 세팅이 되고 설계가 돼서 전고점을 계속 돌파하는 시나리오가 나왔어요. 그러면 이 시나리오를 큰 세력과 기관은 이용을 할 것이고 쭉 지켜봤습니다. 적어도 2번의 사이클은 지켜보고 나서 이 똑똑하신 분들이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? 블랙록 회장이든 그 누구한테든 이거 제가 볼 때 비트코인 상당히 매력이 있고요. 투자 가치 높고 이거는 없어지지 않을 상품이고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욕구가 커질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네들끼리 많은 이야기를 한 끝에 고심 끝에 금융 상품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면 이 똑똑한 사람들 조금이나마 이 사람들이랑 비슷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. 자,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? 고점에서부터 얼마나 하락할지 그거 계산하고 있고 언제 살지도 모르면서 계속 하락만 외치고 있어요.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제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분할 매수 같은 경우에를 비트코인이 2018년도 최고점 찍고 아래로 3K까지 내려갔죠. 그리고 나서 13,000불 이상까지 올라간 다음에 4K까지 내려왔죠. 그러면 즉 비트코인은 고점에서부터 하락할 때 마이너스 70에서 80%가 내려온다는 거예요. 그죠? 고점에서 저점까지. 그리고 큰 상승 뒤에 다시 한번 큰 하락이 있었다는 거죠. 근데 이거는 2017년도부터 20년도까지. 왜냐?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. 근데 앞전으로 비트코인 차트를 돌려보면 완만한 우상향을 만들어주죠. 계속 점진적으로 저점 안 주고 U자형으로 아주 긴 시간 상승을 해줬죠. 그죠? 그러면은 2013년도 14년도 패턴이냐 아니면은 이번에 2017년도와 20년도 패턴이냐, 이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. 자, 일단 바로 비트코인을 오늘 사는 거예요. 자, 샀어요. 그러면 여러분들 평단가가 25,000에서 26,000입니다. 자, 25,000에서 26,000인데 한 번 더 떨어졌어. 그러면 비트코인이 더 떨어져서 23,000불, 22,000불이라고 치면 여러분들 평단가가 24,000인 거거든요. 그러면 여러분들 평단가는요, 밑으로 더 빠진들 마이너스 10% 20% 나온들 거의 비트코인 최하단가에 여러분들은
평단가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. 꽤나 오랜 시간 내 평단가가 24,000, 25,000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적어도 현금은 20-30%는 남겨야 된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연도나 내년 1월까지는 내 현금의 60-70%는 비트코인을 이미 매수를 완료해야 되고, 나머지 30%의 현금을 조금 남겨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, 우리가 알지 못한 하락에 대비해서 그 나머지 30%를 밀어넣기 위함입니다. 그러면 그 30%를 밀어넣었을 때 평단가가 조금 내려가면, 내 평단가가 예를 들어서 23,000-24,00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, 여러분들.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20K까지 밀렸어. 한 10% 빠지는 거죠, 그죠? 그럼 10% 빠졌는데 마이너스 10% 됐다고 여러분들이 팔 거예요? 상승장 임박하고 있는 그 시점이 있거든요. 아니죠. 그러면 이게 갑자기 플러스로 전환이 된단 말입니다. 근데 그게 플러스가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 플러스 2%, 3%, 5%, 다시 제자리, 또 마이너스 2%, 5%, 10%, 근데 어느 날 플러스 20%, 30%까지 올라가는 그 계좌가 딱 찍힐 때부터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자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, 비트코인을 사서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지금부터 내년 4월 전까지 해야 됩니다. 내년 1월에서 3월은 큰 변동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, 비트코인은 반감기 전에 한번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줍니다. 예, 그 변동성이 있거든요. 반감기 전에 흔드는 구간이, 점점 흔드는 구간이 올 겁니다. 지금은 축척으로 가다가 막바지에 요동치는 구간이 있어요. 근데 그 요동칠 때 얼마까지 빠질지 모르잖아요, 그죠? 그걸 대비해서 나머지 자금을 들어가야 된다. 자, 그러면서 내 평단가가 맞춰지면서 플러스 20%, 30% 갔다가 다시 플러스 15%, 10%, 5% 갔다가 갑자기 플러스 50%, 60%, 70% 돼버리는 순간부터 롤러코스터를 자유롭게 타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냥 편안하게 그냥 주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남들이 손가락 빠는 타이밍이에요. 그때가 늦었다, 지금 들이댔어야 됐는데 버스 놓쳤다,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시기가 바로 내년 이맘때쯤이라고 보고 있는데, 자, 비트코인이 강세장 특징은 급등을 만들어주면서 빠른 시간 안에 조정을 때려줘요.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오랜 시간 하락 안 합니다. 전고점 부근을 터치하기 이전에 약 35,000, 4만 불을 트라이 할 때 거기서 한번 팍 꽂으면 그때라도 사시면은 저는 그래도 먹을 폭은 있다고 봐요. 지금 이 시기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 끝에 이거를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을 건 없지만 제 생각의 시나리오를 그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. 만약이라도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 나오는 짧은 시간의 하락에라도 못 사게 된다면 더 이상 비트코인 살 수 없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. 지금 시장이 또다시 2022년도 12월, 때로는 요번 연도 1월로 돌아간 거거든요, 심리 상태가. FTX 빨로 비트코인이 큰 하락 나왔을 때랑 지금이랑 심리 상태가 엇비슷해요. 자, 그러면 그때 당시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 어땠습니까? 벌벌 떨면서 무서웠죠. 또 폭락론자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$10,000 깨진다, 1K 간다, 이런 얘기 또 하고 있죠. 예, 그럼 거기 휘말리면 이번엔 안 된다는 거예요. 이거는 상승을 보려고 우리가 투자하는 거지, 영원히 하락 관점으로만 본다면 이건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지금 공책에 써보세요. 비트코인 2천만 원 왔으면 좋겠다. 그때 달러도 1,300원, 1,400원 넘어갔는데 비트코인 2,200만 원 안 오나? 2,500만 원 안 오나? 어땠어요, 여러분들? 지금 그 시간이 오고 있잖아요, 그죠?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? 닥치고 분할 매수예요. 뭐 밑으로 더 빠지는데 어떡하냐고? 사서 마이너스 또 쳐다보지 못할 거면은 오늘이라도, 지금이라도 당장 코인 그만하셔야 된다고요, 여러분들.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어요. 알고 있습니다. 예, 경기 침체 뭐 언제 올지 모르지만 뭐 침체도 이야기하는 것 같고, 여러 가지 뭐 중국 이야기도 있고, 뭐 한국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죠. 안 좋은데 해야 된다는 거지. 안 좋은 시기에 해야 돼요. 모두가 안 좋다고 할 때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. 더 안 좋은 얘기 할 겁니다, 계속. 근데 약발이 안 먹혀? 약발이 안 먹히면 비트코인 양자 컴퓨터를 해킹할 수 있다, 이딴 얘기도 할 수 있고, 뭐 갑자기 비트코인 문제가 생겼다,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, 지갑에 문제가 생겼다,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떠도 될 거예요. 그래도 안 떨어진다면, 너네들이 안 떨어져 나간다면 나는 어떤 악재라도 갖고 와서 폭락시킬 겁니다.
여러분들 그 준비 다 하고 있어요. 근데 지금 이쯤에서 좀 벌써 나가 떨어진다? 어우, 그러면 여러분들 못 견딥니다. 이 정도 하락에 나가 떨어져. 마이너스 비트코인 10% 빠졌는데, 마이너스 비트코인 10%, 20%, 30% 뺐던 날도 수도 없었어요, 옛날에. 여기서 뭐 되돌림 반등 뒤 한 번 더 큰 하락 나올 때, 그때도 관심을 갖고 사는 거고, 하면 여기 라인을 지켜주고 올라가 버리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. 예,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. 그때는 안 사면 되는 거니까. 올라갔다가 또 눌릴 때 좀 잘 보면 되는 거고.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온 지 진짜 얼마 만입니까, 여러분들? 이거 기다리신 분들 있나요? 진짜 얼마 만입니까, 지금? 장대 음봉으로 꼬인 게 진짜 오랜만이죠. 그러면 그렇게 오랜만에 내가 매수할 계획을 갖고 살려고 기다렸다면 행동으로 가셔야죠. 언제까지, 도대체 언제까지? 예. 언제까지 그럴 거야? 우리 옛날이랑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, 여러분들. 반감기 이전이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타임이라고 보고 있고요. 무언가를 바꾸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제가 요즘 유튜브 방송에서 이 좀 목소리를 높이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흥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거 한번 하락 나온다고 해서 자기 중심 못 잡고 방황하고 또 코인 유튜버 찾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고 있고, 또 상승하면 또 왜 올라가는 거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안 돼요. 여러분들 하락하면 하락의 이유를 찾고, 하락의 이유는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.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 말씀드렸죠. 여러분들이 가장 위험한 시기는요, 내 마음이 굉장히 평온해졌을 때가 위험한 거예요. 투자는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. 시작과 끝날 때까지 고통을 받고 엑시트 할 때 내가 그때 만족하는 거예요.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투자할 때가 여러분들이 방심할 때예요. 저는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. 즉 어떠냐면, 비트코인이 폭등할 때마다,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폭등할 때마다 하루 만에 30% 40%씩 빠지고 그랬어요. 알트코인도 2021년도 붓다빔, 그리고 64K 때 김프 꼈을 때, 김프 20% 꼈죠. 6만 불 근처에서. 그때 김프 빼면서 동반 하락 나왔을 때 알트코인들 40%씩 뺐거든요. 그때가 2021년도 초반인데 한 3월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, 그리고 나서 또 그 잠깐의 반등에 또 막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었어요, 알트코인들이. 그러니까 고점으로 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계속됩니다. 왜냐하면 돈이 넘치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, 여러분들, 저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산을 퀀텀 점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낼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러려면 지금 이 하락에 두려워하지 말고, 하락할 때 잘 지켜보시고, 차트 정도는 보면서, 지지 저항은 좀 보면서 분할 매수할 계획을 좀 세우시고, 지금 비트코인이 하나도 없다면은 분할 매수 하시면서 이 상태를 파악해야 돼요, 여러분들. 내가 비트코인을 마이너스 폭으로 들고 가는 이 시점에서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.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돼 있어요. 들고 가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, 마이너스를 보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은 홀딩할 수 있는 힘이 커집니다. 예. 왜냐면 이미 자포자기를 했다가 이게 결국에는 희망과 용기로 바뀌는 시점이 있어요. 그리고 기대감과 이거였구나라는 거를 또 스스로 깨닫는 시기가 있어요. 그 시기가 내년 이맘때쯤이에요.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. 뭐 8월이 될 수 있고 9월이 될 수 있지만 1년만 지나면은 그 시기는, 그 경험은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때부터 홀딩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500%, 1000%, 2000% 먹는 거지, 지금 이 잔파도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그 큰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. 오랫동안 이악 물고 그 다음에 질기게 이 시장에서 마이너스 폭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들고 가신 분들이 대상승을 맞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이 잔파도, 박스권의 잔파도 굉장히 큰 낙폭이 큰데, 비트코인 여기서 지금 10%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없어요. 알트코인 때문에 힘든 거지. 비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빠져라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는데, 세력들은 또 그런 기회를 또 안 주더라고. 더 빠져라 하면 잘 안 빠져. 그리고 그만 올라가면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.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난 2년 동안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.
자, 오늘 날씨가 덥고 요즘 굉장히 덥습니다. 도대체 더위가 끝날 생각을 안 하고 저도 자영업 경기 지금 체감하고 있어요. 말도 안 되네요. 진짜로 매출이 반토막 났어. 그래도 해야죠. 그래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.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좀 찾아보고 있고, 뭘 어떻게 해야지 조금이나마 부자들의 그 좀 뒷공문이라도 쫓아갈 수 있을까, 그 생각 정말 많이 하는 시기이고요. 이렇게 고민을 오래 하고 고통을 받던 시기도 제 인생에서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,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.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훗날 비트코인 상승장에서 기쁨을 만끽하고 싶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네요. 예,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